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향 소식입니다. 고향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향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향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3년 12월 소식입니다. 고향 소식, 고향 원픽,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고양시 시정 소식지 고향 소식과 디지털 매거진 고향 원픽이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 11회 연속 수상.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 기쁨을 시민 및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더 알차고 재미있는 고향 소식으로 2024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특집 수도권 재편으로 고양시를 리셋하자.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 한마디로 뜨겁다. 경기 김포시에서 촉발된 서울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관련 관심과 열기 말이다. 훈풍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열풍이 된 이 사안은 현재 경기 고양시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다. 이른바 돌발성 이슈라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고양시도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다만 고양시의 과거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 서울의 일부가 된 역사가 있는 만큼 108만 고양 시민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고양 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일하겠다는 민선 8기 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첫째, 고양시는 이 사안에 대해 면밀한 연구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양은 1989년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시 등의 협의로 일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배드타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배드타운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없다. 지난해 출범한 민선 8기 시정은 이런 배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호 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 재편이라는 자족 기능을 제고하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 고양시는 이번 기회에 경제자유구역 유치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자족도시 기능 강화와 수도권 재편의 상관관계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고양의 이해득실을 검토하려 한다. 둘째, 서울 편입이 아니라 수도권 재편이다. 언론에서는 서울 편입이란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필자는 수도권 재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수도권 지도가 바뀌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에 변화가 생기며 전국 지도가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정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도권 재편으로 정의해야 서울과 해당 자치단체의 1:1 협상이 아닌 정부를 포함한 다자 협상으로 추진할 근거가 생긴다. 셋째, 정치적 관점이 아닌 도시 경쟁력 강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메가시티는 일회성,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다.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메가시티로의 진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필연이라 할 수 있다. 고양시는 특례시로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의 차원보다는 수도권 재편이라는 입장과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대외적으로는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마련, 대내적으로는 생활권의 유기적 연계 구조와 효율성, 나아가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향유 확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며
충분한 상호 공감대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고양시는 수도권 재편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 소멸로 표현되는 지방 공동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등은 메가시티의 성장에 따른 그림자다. 때문에 오히려 비수도권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면서 선제적 차별성을 갖추어 나가는 모범 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가칭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서울과 인접 지자체 간 1:1 협상 방식은 단순히 인구나 부피만 확장시킬 뿐 근본적 목표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몇 개의 도시의 행정구역 변경 차원을 넘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그랜드 디자인과 플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수도권 재편이라는 이름하에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 가칭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도 이 협의회를 통해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다. 또 메가시티, 뉴시티일지라도 종속 개념보다는 인접 지자체를 묶은 파리의 그랑파리 메트로폴,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등과 같이 고향과 서울이 서로 독립된 도시로 존재하며 상호 유기적 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깊은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같은 구상을 지난 11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했으며 오 시장도 이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수용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열풍이 찻잔 속을 맴돌다 사라질지 아니면 속도가 붙어 광풍으로 변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다만 필자는 수도권 재편이 대규모 택지 개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만 들어선 고양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회복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원한다. 또 궁극적으로 시와 시민들의 자산 가치와 국가 경쟁력 향상이란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 8기 특집 키워드로 보는 민선 8기 고향 특례시. 키워드 1. 글로벌 자족도시. 경제 자유구역.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경기 북부 최초 경제 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컬처, 마이스, 반도체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K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그간 과밀 억제 권역,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3중 규제에 묶여 기업과 일자리가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해 자족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5대 분야 K혁신 클러스터 조성. 고양시는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방송 영상밸리 등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관련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국립암센터, 동국대 병원 등 관내 6개 대형 병원과 풍부한 의료 인력, 우수한 교통 인프라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일산 테크노밸리 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해외 국가의 경우 룩셈부르크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공동 협력키로 함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 11월 현지를 직접 찾아 룩셈부르크 유망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독일과 영국도 차례로 방문해 일산 테크노밸리를 홍보하고 바이오 연구소와 제약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IP, 지적 재산권 기반 혁신 공간인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으며 방송 영상 제작 특화단지인 고양영상문화단지 또한 2026년까지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지난 5월 도심 항공교통 구축 지역을 확정한 데 이어 8월에는 국내 최대 드론 관련 시설 고양 드론 앵커센터를 개관했다.
마이스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전시를 유치 발굴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20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올해 9월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6,545억 원 심의를 차례로 통과하며 건립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는 전시 면적 17만 제곱미터로 아시아 9위, 세계 20위권의 글로벌 규모를 갖춘 전시장으로 도약한다. 자족도시 실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고양시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도산 방지를 위한 고양시 운전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200여 개 업체를 지원하며 한시적으로 이자 차액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100억 원 규모의 고양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해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및 초기 창업 기업의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고양 벤처펀드도 조성해 운영에 나섰다. 기업 유치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위하여 지속적인 출자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육성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벤처기업 집적지역,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산 테크노밸리, 경기 북부 신성장 거점.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지난 10월 26일 진행됐다. 조사 설계 용역 및 개발 계획 수립, 기본 설계 기술 제안 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첫 삽을 뜨고 2024년 말 토지 공급 및 분양 시작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과 벚꽃동 일원에 조성되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시설 용지다. 일산 테크노밸리의 입지 요건은 뛰어난 교통,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경인항이 가깝고 향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인천 2호선, 자유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연결될 예정이어서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히 교류할 수 있다. 또한 인근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고양방송 영상밸리 조성, 장항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도약. 지난 5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이어 바이오 산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고양시 관내에는 6개의 대형 종합병원이 있어 수준 높은 기반시설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일산 테크노밸리를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경우 수의 계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져 기업 유치가 원활해진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투자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키워드 2. 교통 불편 해소, 철도 인프라 구축, 광역 철도망 수립 연구 진행. 사통팔달 도시를 향한 고양시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올해 7월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 개통에 이어 8월 일산역까지 연장됨에 따라 고양시는 사통팔달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고양 특례시 광역철도망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최적의 광역철도망 노선 발굴을 목적으로
신분당선 일산 연장,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및 경의중앙선 증차 추진, 고양 은평선 일산 연장, 교외선 전철화 및 노선 변경 등 주요 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양시는 용역 결과에 발맞춰 내년도 국토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각각 수요조사 예정인 제5차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의 반영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GTX-A 및 교외선 조기 개통.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의 개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은 계속된다. GTX-A는 지난해 12월 차량 출고식 이후 지난 9월부터 수서 동탄 구간 시운전을 개시했으며 2024년 하반기 운정, 킨텍스, 서울역 구간 개통을 위한 지하터널 전력 시스템 공사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 GTX-A가 개통되면 고양시에서 서울역까지 소요시간은 약 20분 이내로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어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다 능곡 의정부를 연결하는 약 30km의 교외선도 2024년 하반기 운행 재개를 목표로 올해 초부터 노반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조기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고양 은평선 역시 서부선과의 직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대곡 식사구간 트램 추진. 신교통수단인 트램은 도로 위에 설치한 레일을 따라 운영되는 노면 전차다. 버스보다 많은 승객이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며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한 도시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이 확보된 트램 3개 노선에 대해 올해 12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을 건의한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2024년 하반기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며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자유로는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간선망으로 고양 시민에게 중요한 교통로다. 하지만 도로 용량 포화로 고질적인 교통 체증에 시달리면서 간선도로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교통난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는 고양시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하 40에서 80m에 해당하는 지하도로를 만들어 자유로의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6월 1차 정책 토론회를 진행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로 지하화 마스터 플랜을 수집 중이다. 주요 내용은 자유로 지하도로 계획, 상부 테크 공원 계획, 수변도시 개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걸맞은 사업 추진 전략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2차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교통 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출입시설별 통행 분포, 경제 자유구역 지정 등을 고려한 장래 경제성 분석, 자유로 지하도로 선형 검토안 및 재원 조달 마련을 위한 수변도시 개발안에 대한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고양시는 향후 지속적인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 택지개발지구 노선버스 신증설. 도시의 변화에 발맞춘 고양시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은 계속된다. 고양시는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쾌적한 출퇴근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운행 대수가 축소됐던 999번 버스의 정상화를 통해 고양시의 동쪽과 서쪽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을 유지시켰다. 이외에도
지축지구 외곽 주민과 군 장병을 위한 마을버스 077B번 노선 조정. 최근 인구 유입이 급증한 삼송 오금 지구에 마을버스 077A번 7대를 투입해 지축역으로의 빠른 환승 유도. 서울시로의 대중교통 신설 민원이 많았던 덕은 지구에 2개 노선 054번, 064번 신설. 덕은지구 고등학교 통학생을 위한 마을버스 022B번 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시켰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시설이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된다. 우선 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고 있다. 기존 버스 정류장 2,311개소 중 버스 쉼터가 설치된 곳은 1,229개소였다. 고양시는 2022년 이후 총 100개소 정류장을 신규 설치했으며 앞으로 점차 정류장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온열의자, 에어커튼 등 냉난방기가 장착된 스마트 정류소를 총 29개소에 설치했으며 1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향동, 지축, 덕은지구 각 4개소, 일산동 2개소, 덕이동 1개소, 삼송, 원흥, 지축, 향동, 식사지구 각 3개소 설치 완료. 또한 시민 이용도가 높은 대화역 버스 정류소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을 올해 착공하여 2024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선진화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수요응답형 고양 똑버스 운행. 시민의 호출에 따라 이동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고양 똑버스가 고양 시민을 위한 든든한 발이 되고 있다. 올해 6월 운행을 시작한 고양 똑버스가 고양 시민을 위한 든든한 발이 되고 있다. 저상 전기버스 18인승 4대는 출퇴근 시간대에 고정형으로 식사 대곡을 운행하고 이외의 시간은 수요 응답형으로 대곡 백마역을 운행 중이다. 고봉동의 경우 소형 승합차 세대 11인승이 마을 내는 물론 동국대병원, 일산 풍산역, 관산동 일대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도 덕은 향동지구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양역, 화전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똑버스 7대 11인승을 도입할 계획이다.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대된다. 고양시는 친환경 대중교통 시설을 확대해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공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대화버스 공영 차고지에 2023년 말까지 전기시설 10기 설치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친환경 수소 충전시설 4기를 구축하며 차고지 정비 및 관리동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원당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부지 면적 19,067제곱미터도 2024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현재 운행 중인 경유 및 압축 천연가스 CNG 버스를 전기 저상버스 119대로 대폐차하고 올해 안에 전기 저상버스 도입률을 3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후 2025년도 말까지 159대를 추가 도입하여 친환경차 도입률을 56%, 전기 541대, 수소 62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키워드 3. 노후주택 재정비. 일산 재정비 및 원당 능곡 재개발. 고양시는 2023년을 일산 신도시 재정비 원년의 해로 삼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일환으로 고양시 1기 신도시인 일산을 비롯 화정, 능곡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돌입했다.
첫 발걸음으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양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살펴봤으며 시는 1기 신도시인 일산을 비롯해 화정, 능곡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후 고양시는 지난 6월 말까지 일산 신도시 재건축 사전 전문 상담 용역 대상 단지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평가위원회를 거쳐 7월 사업 유형별 대상 단지 3곳을 선정했으며 이후 고도의 전문성, 창의성, 기술력을 보유한 용역 업체를 선정해 사전 전문 상담에 착수했다.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 고밀 개발, 기타 정비 등 사업 유형별로 선정된 대상 단지별 특성을 파악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맞는 특별 정비 계획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 분석과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 외 원당 능곡 지역도 재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다. 2011년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지정된 후 12년째 묶여있던 덕양구 원당 2구역 재개발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얻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원당 1구역과 4구역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능곡 1구역은 지난 1월 준공을 마치고 현재 입주가 거의 완료됐으며 능곡 5구역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11월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키워드 4. 교육도시. 과학고 및 영재학교 설립 추진. 수준 높은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목고 설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교육청에 과학고, 영재학교 설립 제안서를 전달한 데 이어 올해 1월 지축지구 등의 특목고 설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학교용지 지구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후 특목고 등 설립을 위한 설명회와 경기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특목고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설립위원회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정책 의제 수립, 관계막 구축을 담당하고 추진단은 고양시 과학고 설립에 관한 공론 조성과 요구사항 분석을 담당한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로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국제학교 및 글로벌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진다. 국제학교는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캠퍼스는 향후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국제학교 관계자와 전문가를 만나 수차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미국 플로턴 시와 교육 분야 협력이 담긴 우호 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지난 5월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유치 로드맵 수립이 경기도 정책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방향과 규모 설정, 적정 위치,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2개의 외국 교육기관, 싱가폴 영국 소재와 양해각서 및 의향서를 각각 체결할 계획이다. 키워드 5. 친환경 도시. 한류천 친수 공간 조성. 장항동과 대화동 일원에 흐르는 한류천의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한류천 상류, 중류 구간을 복개하고 상부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에 고양시는 CJ 라이브시티와 한류천 수질을 하천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해 한류천을 세계적인 관광 문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류천 수질 개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도시의원 및 관련 전문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
CJ 라이브시티와 함께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한류천 상류부에 하천 2등급 수준의 수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당초 방안이었던 호수공원수 이용 방식은 호수공원 수질이 나빠지고 연간 20억 원의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올해 7월 수질 개선 시행 방안을 복개 방식으로 결정했다. 시는 2024년 상반기 한류천 상류와 중류 구간에 준설 작업을 하고 하류보를 설치하는 1단계 공사를 시작해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하천을 복개하는 2단계 공사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8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천 친수 공간이 조성되면 쾌적한 시민 휴게 공간 제공은 물론 새로운 관광문화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 그린 에너지파크 건립 계획. 하루 630톤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및 복합 인프라가 결합된 자원 그린 에너지파크의 건립이 추진된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데 따른 조치로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역 발전 복합 인프라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2022년 기준 고양시 내 종량제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11만여 톤, 하루 평균 300여 톤이다. 이 중 39%, 4만 4천 톤을 백석동 에너지 환경 시설에서 소각하고 나머지 61%, 6만 8천 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옮겨 묻고 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돼 연간 6만 8천여 톤의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질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 시의원, 공모에 참여한 지역 주민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건설 경제성, 차량 진출입, 주민 여론, 토지 이용 계획 등이 고려 대상이며 내년 4월까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2024년 말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친환경 랜드마크, 자원 그린 에너지파크. 고양시는 해당 시설을 주민 친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했다.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복합 인프라, 자원 그린 에너지 파크의 조성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폐열을 이용하는 탄소 중립 소각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은 수영장, 운동시설, 도서관, 전망대, 상업문화 복합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해당 시설 조성 배경과 비전, 주변 지역 복합 인프라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키워드 6. 백석 청사 이전 및 원당 발전 계획. 백석 청사 이전, 4천억 재정 절감 효과. 백석 청사 이전 계획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공사비 상승,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합리적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반면 백석 업무 빌딩의 경우 소유권이 이미 고양시로 귀속된 만큼 599억 원가량 4천억 원의 7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백석 업무 빌딩은 애초부터 사무용으로 설계되어 준공을 마친 데다 이미 지난 2018년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수립된 상태다. 백석동이 교통의 요충지인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고양시의 교통 핵심 축인 중앙로와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이 바로 옆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지난 10월 리서치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58.6%가 백석동 이전에 찬성했는데 그중 43.5%가 교통의 편리성을, 38.5%가 투입 예산 절감을 찬성의 이유로 꼽았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로 적정성 확보. 고양시는 백석 청사 이전 계획 진행을 위해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투자 심사에 앞서 추진하는 사전 절차로 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추진 가능성을 분석한다.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의 투입 예산은 약 599억 원 규모로 산정됐으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유발하고 법 제도적으로 근거 법령 및 관련 계획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인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절차를 이행 중이며 필요한 각종 후속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원당이 확 바뀐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고양시는 백석 청사 이전과 함께 원당 지역 발전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원당 역세권과 고양 은평선 신설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 및 창업 벤처 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원당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기존 원당 청사에는 산하기관 및 사업소를 입주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및 상권에도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2개 노선 지하철 역세권의 교통도시 원당, 기업 및 일자리가 넘치는 일자리 도시 원당, 시청사 기능이 유지되는 행정도시 원당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민선 8기 특집 시민의 행복시대, 고향의 성공시대. 민선 8기 고향 특례시는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 요소를 찾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고향의 미래를 바꿔가는 주요 성과부터 고향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 밀착형 정책 운영까지 2023년 고양시를 환하게 꽃피운 특별한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 파트 1. 한눈에 보는 시민 체감형 정책. 1.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고양시 원당 지역이 새롭게 변화한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 역세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복합개발, 일자리 거점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랜 시간 고양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원당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한 고양시의 포부가 담긴 프로젝트다. 가장 먼저 기업이 일하기 좋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당 역세권과 주교 공영 주차장 일원에 창조 혁신 캠퍼스 CIC, 창조 R&D 캠퍼스를 구축하고 창업과 벤처의 혁신 거점 지구로 육성한다. 이어서 원당 상업 복합구역 활성화, 현 청사 주변 지구 정비 활성화를 통해 현 청사 주변 지구를 복합 문화 청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또한 원당역에서 주교 사거리 약 1km의 거리는 상징가를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 중심가로 거듭나게 된다. 고양시는 2024년 원당 역세권 일원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5가지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풍성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시청사의 기능을 갖춘 새로운 행정도시 원당 지역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밑그림을 그려갈 계획이다. 2. 덕이지구 쓰레기 집화장 11년 만에 재산권 행사. 시민 중심의 체감형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고양시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오랜 시간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된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은 11년간 다수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이어져 왔다. 고양시는 고양 시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과 시의회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왔다. 고양시는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에 대한 시의회 촉구안 통과 및 공유재산 심의 의결,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방침, 행정안전부 질의 등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마침내 덕이지구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에 대해 공유재산 취득, 기부 체납, 후 지상시설물 철거 및 지하시설 메모를 진행하고 향후 해당 부지 1767.9제곱미터와 건축물 1개소, 연면적 1998제곱미터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3. 2023년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 추진. 고양시는 다가올 한파를 대비해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관리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동파 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보온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동파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해 겨울철 수도계량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4. 깨끗한 수돗물 공급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양시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매월 정수장 3개소, 일산, 고양, 덕소부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관말의 수도꼭지 103개소까지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돗물을 시험 분석해 그 결과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고양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한다. 수돗물 품질에 대한 민원을 유선 또는 누리집에 접수할 경우 해당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 수질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파트 2. 한눈에 보는 2023 고양시 사업 공모 선정. 1.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 선정. 고양시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에 선정됐다.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전국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고정밀 전자지도 수치 지형도는 지표면의 공간 정보를 데이터로 구조화해 전산한 지도를 말한다. 고정밀 전자지도가 만들어지면 각종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지형과 지물의 최신 변동사항을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 고양시는 최신 기술인 라이다 자료를 활용해 고양시 전 지역의 지형도를 제작하고 고정밀 라이다 자료를 기반으로 3차원 건물 모델링, 정밀 도로 뷰 등의 부가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2. 2023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고양시가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경제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및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는 상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특별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고양시는 인구 및 경제 분야에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인구 분야인 출산 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저소득 미혼모 부가족 양육 생계비 지원 등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고향 벤처펀드 조성 추진, 고향 특례시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지원, 고향 특례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 추진 등 기업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정책 및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한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사업에 고양시가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가전기기별 전력 소비량 파악 기술인 전기 인프라 지능화를 위한 가전기기 전력 사용량 데이터, 음성 입력 시 3D 메타 휴먼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구현하는 기술인 음성 기반 3D 발화 얼굴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 사업들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4. 대화버스 공영차고지 수소 충전소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2023년 수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 자본 보조사업 공모에 고양시의 대화버스 공영차고지 액화수소 충전소가 선정됐다.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대화버스 공영차고지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SK ENS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고양시는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부지 인허가 및 버스 공영 차고지 임대 제공, SK ENS는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전소는 버스뿐 아니라 일반 수소차 충전에도 활용될 수 있어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파트 3. 한눈에 보는 2023 고양시 환경 개선. 1. 서두물공원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새 단장. 서두물공원이 새로운 얼굴로 고양시민을 맞이한다. 목재데크 5개소 정비 및 단차 최소화, 투수블록 교체 992제곱미터, 점토블록 재포장 473제곱미터, 운동기구 바닥면 인조 잔디 포장 74제곱미터 등을 거쳐 지난 9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서두물공원의 생태 연못도 더 맑은 모습으로 공원에 숨을 불어넣는다. 생태 연못 내에 부식된 목재 조형물 제거 후 분수 노즐 17개를 설치했으며 이팝나무 7주와 산철쭉 370주를 심어 수변 공간도 재정비했다. 2. 정발산공원 숲놀이 시설 조성. 정발산공원의 어린이를 위한 숲놀이 시설이 새롭게 조성됐다. 마도일동 및 정발산동 주민 30명과 함께 실시한 주민 설명회를 바탕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한 이번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총 4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자연 친화적 숲놀이 공간 조성을 목표로 유아숲 체험원 내 놀이시설 마련, 생태학습원 내 노후된 시설 교체, 씨름장 철거 후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잔디구장 조성, 유아숲 체험원에서 생태학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맨발길 정비 등이 이뤄졌다. 3. 보행자 중심의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2023년 달라진 보도블록이 고양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고양시는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보도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덕양구 어울림로, 일산 서구 탄현동 현산초등학교 일원 등 16개소의 심미적 디자인과 내구성을 갖춘 대형 보도블록을 도입했다. 새롭게 도입된 보도블록에는 방향 안내 표지판과 보도 공사 이력판도 함께 설치되어 기존 보도와 차별화를 꾀했다.
시는 또 체계적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올해까지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보다 많은 지역의 보도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에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턱 낮춤 구간 확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다양한 재질의 보도블록 및 디자인 패턴의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4. 고양 한강공원 환경정비사업 추진. 고양 한강공원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과거 군사보호 지역이었던 고양 한강공원 일대는 시설이 낙후된 데다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방문객의 불편함이 컸다. 고양시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주차장 실시 설계 및 공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9월 행주대교 하부 정리 및 도로 개선, 노예 주차장 별도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주차 면수 총 347대를 확보했다. 시는 12월까지 주차장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유료. 고향의 매력. 고양시 일출 일몰 명소. 주홍빛 여명과 붉게 타는 노을 속으로. 어느덧 2023년의 막바지. 한 해를 채운 다사다난한 일들을 찬찬히 돌아보기 적당한 때다. 2023년 마지막 일몰과 2024년 첫 번째로 뜨는 해와 함께한다면 더욱 특별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산과 호수, 강이 어우러진 고양시에는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기 좋은 포인트가 곳곳에 자리한다. 고양시의 12월 31일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15분, 2024년 1월 1일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43분.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해넘이 해맞이를 떠나보자. 평화를 염원하는 일출 전망대, 고봉산 전망대. 산 정상에서 맞는 일출은 더욱 장엄할 수밖에 없다. 일산에서 가장 높은 고봉산 208m는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군사시설이 남아있어 오랜 시간 산 정상이 통제되었다가 2022년 5월 전망대가 조성되면서 고봉산을 오롯이 즐길 수 있게 됐다. 전망대는 총 2곳으로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동남향 전망대에서는 떠오르는 해와 북한산의 위험을 함께 품을 수 있다. 서북향 전망대에서는 날이 좋으면 임진강을 넘어 북한 땅까지 보인다. 산길 초입에 평화의 쉼터가 조성되어 있을 만큼 평화를 바라는 염원이 기든 고봉산.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일출 명소다. 한강의 운치를 더하는 붉은 노을, 행주 나루터, 행주산성 역사공원. 한강을 물들이는 낙조를 즐기려면 행주 나루터로 향하자. 행주 나루는 서해안에서 한양으로 들어오던 백길의 첫 번째 나루로 이 앞으로 흐르는 강은 행호강이라 불렸다. 강이 호수처럼 잔잔하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백길이 오가는 나루터로서 최적의 입지였던 셈이다. 특히 주변에 산이 없고 놈과 밭만 있어 사람이 모여들어 번성을 누린 풍요로운 곳이었다. 그 기운을 받아 잔잔히 일렁이는 한강을 따라 걸으면 행수산성 역사공원까지 닿을 수 있다. 해질녘, 옛 나루터를 대신해 뻗어있는 행주대교에 걸쳐 붉게 타오르는 일몰 풍경은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감동이 있다. 평안과 안정을 품은 정자, 정발산 평심루. 해발 88m, 야트막한 도심 뒷산인 정발산은 온 가족이 함께 일출을 즐기기에 부담이 없다. 정발중학교 왼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초심자도 쉽고 빠르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정상에 서면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호수공원과 한강 지류까지 조망할 수 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이 일출과 함께 서서히 실루엣을 드러내면 복잡거리던 삶의 서전도 근사한 풍경으로 변신한다. 도심을 한눈에 품은 동안에는 일상 속 일이 일비하며 조급해하던 마음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 더욱이 정상에는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정자 평심루가 자리에 평온의 기운을 전해준다. 강인한 생명력의 기운, 대장천 생떼습지. 생떼습지에서 맞이하는 일몰은 어떤 풍경을 선사할까? 길이 5.4km의 대장천은
덕양구 주교동 원당로에서 발원해 남서쪽으로 흐른다. 신평동 배수펌프장에서 도천천과 만나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방 하천이다. 2016년부터 정비를 시작해 2019년 개장한 대장천 생태습지는 400여 종의 생물종이 모여있는 자연의 보고다. 녹음이 사라진 겨울 풍경이 조금 삭막해 보일 수 있지만 한 해 동안의 묵은 마음을 훌훌 털어내기에는 오히려 제격이다. 일몰과 함께 가뿐해진 마음은 생태습지 고유의 생명력 넘치는 기운으로 채울 수 있다. 드넓은 대장천 생태습지는 일몰뿐만 아니라 일출 포인트로도 꼽히니 멋진 사진으로 남겨보자. 소문난 해맞이 명소 행수산성. 행주산성 터가 있는 덕양산 정상은 일출 명소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요요히 흐르는 한강 너머 서울 북한산과 남산에 걸려 떠오르는 일출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고양시는 매년 1월 1일 해맞이 축제를 개최 새벽 4시 30분부터 대천문을 개방해 시민들과 함께한다. 각종 공연과 소망적기 행사 등이 열리기에 인파가 몰린 점은 고려해야 한다.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으로 널리 알려진 행주산성은 요지인 만큼 시야가 트여 한강 하류 쪽으로 떨어지는 저녁노을을 즐기기에도 좋다. 또 대천문에서 충의전까지는 평일 행주 관람차가 왕복 운행해 교통 약자도 편하게 찾을 수 있다. 낭만 가득한 호수의 해질녘, 일산 호수공원. 호수 너머의 숲, 그 위로 붉게 타오르며 떨어지는 해, 잔잔한 수면에 반영되는 낙조까지 일산 호수공원의 일몰은 황홀한 풍경을 선사한다. 호수공원 야외 무대 쪽에서 호수 너머로 바라보는 저녁 노을은 사계절 내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일렬로 길게 늘어선 숲과 호수 그리고 고층 빌딩의 어울림은 이국적인 느낌까지 자아낸다. 겨울이 되면 낙엽을 떨구고 더욱 앙상해진 나무들이 넘어가는 해에 더욱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호수공원 주변에는 맛집과 카페도 즐비해 한 해의 마지막으로 저무는 해를 보고 데이트를 즐기는 낭만적인 연말 모임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책이 머무는 자리. 세계를 구하는 다정한 마음. 다정한 마음이 세계를 구한다는 말에 코웃음 치던 시절이 있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봐. 세계를 구하는 건 배부른 몸과 따뜻한 집이라고. 통장 잔고와 일자리까지 확실하다면 모두의 세계는 몰라도 나의 세계만큼은 확실히 구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떠들어댔다.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매일 같이 비교하던 시절이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다니는 사람과 그것을 만드느라 매일 야근하는 사람을 동시에 떠올렸다. 나는 언제나 후자 위치에 있었다. 산타가 그려진 포장지를 풀어본 적이 언제였더라? 나는 어린 시절 내 머리맡에 선물을 놓아주던 부모님을 떠올렸다. 수학 문제집이나 촌스러운 무늬에 겨울 내복이 들어있어 늘 억울한 마음으로 잠들던 시절이었다. 발레리나가 빙글빙글 춤추는 오르골이 갖고 싶어요. 산타에게 보낸 내 편지는 어디로 간 건지 흔적조차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것이 달리 보인다. 당시 부모님에게는 고만고만한 터울의 새 아이와 호떡하게 몸을 바꾸는 날씨, 광에 쌓인 100여 장의 연탄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따뜻한 집도 넉넉한 통장 잔고도 없이 일자리를 자주 바꿔가며 우리를 키웠다. 그럼에도 크리스마스엔 트리를 장식하고 서툴게 포장한 선물을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목도리로 귀까지 둘둘 감아 눈썰매장에 데려가서는 털장갑 끝에 고드름이 열릴 때까지 놀게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있다. 누군가는 자신의 세계를 내버려 둔 채 모두의 세계를 구하느라 필사적이 된다는 사실을. 내 부모님이 그랬으니 지금의 나는 다정한 마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에는 이전의 나처럼 다정한 마음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15살 소녀 은유가 등장한다. 은유는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 함께 편지를 써서 넣자는 아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빠는 늘 회사를 핑계로 자신을 혼자 둔 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은유는 아빠가 맞은편에서 어색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는 건 재혼할 여자를 데려왔기 때문이라고. 이 모든 다정함은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전히 혼자인데 아빠는 둘이 됐다는 사실에 온갖 불평불만을 써넣은 은유의 편지는 어찌된 일인지 엉뚱한 곳에 불시착하고 만다. 은유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30여 년 전 과거의 인물에게로 말이다. 과거의 은유와 미래의 은유가 주고받는 편지는 때로는 귀엽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대개 서로에 대한 걱정과 위로로 가득 차 있다. 은유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편지 속에 쏟아내며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이 아빠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이다. 그런 은유에게 과거의 은유는 친구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언니의 시선으로 충고하며 어른의 태도로 감싸준다. 자칫 일상의 궤도에서 튕겨나갈 뻔했던 은유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건 이토록 사소한 마음이다. 사소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다정한 마음 말이다. 어느 순간 연결이 끊긴 과거의 은유와 달리 이제 은유 앞에는 새로운 편지가 한 통 놓여 있다. 느리게 가는 우체통을 통해 아빠가 보낸 편지다. 아빠는 은유가 그랬던 것처럼 편지를 통해 줄곧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아빠의 심정뿐만 아니라 은유의 편지가 왜 과거의 은유에게 가닿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깨닫게 된다.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애정과 헌신으로 발전해 모두의 삶을 완성시키는가에 대해서도 말이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곁에 있는 이에게 이런 말을 건넨다면 새해의 시작이 조금 더 따뜻할지도 모르겠다. 네가 외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우울한 모든 순간에 나는 네 곁에 있을게.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아빠랑 내가 일직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 양 끝에서 서로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는데 내가 달리기를 멈춰버린 거야. 그러곤 투덜거리는 거지. 아빠는 왜 더 빨리 달려오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나는 투덜대기만 하고 달리기를 멈춰버렸어. 아빠는 내가 달리지 않은 만큼 더 많이 달려야 했어. 길이 그렇게 멀어졌는데도 한 번도 투덜대지 않고 나만 보면서 묵묵히. 언니 말이 맞아. 우리 아빤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걸 행운으로 여겨도 될 만큼 다행이야. 언니가 그걸 알려줘서.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3년 12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